전당대회는 일단 안철수 의원은 주요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누가 나올지는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장해찬 전 최고가 계속 나옵니까? 한동훈 본인이 나오냐고? 예. 그거 나옵니까? 아니고요. 아, 예. 다른 질문 하시려는 예. 거 같아요. 알아요. 예. 근데 나옵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 없습니다. 예. 아직. 왜죠? 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방송에 좀 집중하시죠.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는 이제 뭐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계속 개항을 네. 출마를 적극 추천을 하고 계셔서 그 이유를 좀 여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정치 행보를 보면 집안 싸움 전문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싸워서 성과를 얻어온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계속 뭐 친윤 친한 싸움, 당정 갈등,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가장 잘 지키겠다 해놓고 이긴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조했죠. 근데 민주당이랑도 좀 싸우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일 때 그 모습들은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 네.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내내 집안 싸움,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그림자가 딱지처럼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이걸 일거에 해소시키고 저 같은 소위 말하는 반한 정치인들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한번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민주당을 상대로 이겨와야 됩니다. 네. 말로만 싸우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기사화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수도권에서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먹히는지, 네. 중도에서 먹히는지, 지금 여러 보궐선거 후보지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개항을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싸운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에 맞는 곳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친한계에서 이거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어려웠던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무려 45%나 득표한 곳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없고 네. 그곳에서 열심히 뛰었던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를 사지라고 하는 건 그 지역구를 비하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비겁한 일이고요. 물론 좋은 지역은 아니죠.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만 항상 꽃길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양지만 걷고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누가 내려 꽂는 자리에서 많이 누리셨잖아요. 그럼 좀 어려운 데 가서 민주당을 상대로 이겨오는 힘든 싸움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 같은 사람도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평가하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싸워올 때라는 말씀으로 이런 조언을 드린 거고 이걸 뭐 고깝게 듣고 뭐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냐 사지로 민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 집안 싸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장례찬 최고한테 전당대회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논평하시고 평론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당대회에서 직접 얘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정확한 노선 투쟁 내지는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내 어떤 확실한 그 스피커들이 다 나와서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보다 장례찬 최고의 말에서 좀 더 일리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당원 평가를 받는 그래서 쇄신의 어떤 계기를 만드는 뭐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계산기를.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니까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전가가 되겠지. 라고 하는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들이 친한계의 정치인들 그리고 논평가분들한테 느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부분도 있죠. 지금 특검이 출범했는데 특검이 끝나는 시기가 1월 달입니다. 그럼 1월 달에 특검에 대한 결과들이 발표가 될 거고 2월 달에 예비후보 등록이에요. 지방선거. 그러면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겠다는 사람 말고 한동훈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특검 그때 결과 발표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막을 수 없으니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개항을 출마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나오는 얘기가 개항을보다 더 유리하다고 하는 용인갑 출마까지 얘기 나오는 건데. 용인갑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식 의원이 지금 그 허위 재산 신고, 축소 신고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1심에서 아마 300만 원 벌금 받아서 네. 아마 2, 3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개항을보다 용인갑이 더 유리하니까 거기에 출마하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이 등장했네요. 이것조차 용인갑? 사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표 내지는 당의 어떤 대표급 주자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는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어려울 때 도전하는 것이 정말 찐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지만
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뭐 그 사이에서 약간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또 나왔을 경우 당원들이 좀 많이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거는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저는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난 대선 경선에 재탕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여론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두 분 다 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개항을 같은 어찌되었건 험지로 출격하는 것은 또 나온다의 관점이 아니라 드디어 뭔가 헌신을 하는구나. 희생을 하는구나 라면서 당에서 박수 칠 일이고 예. 저 같은 반환으로 찍힌 정치인도 거기다 대고 나쁜 소리 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큰 정치인들은 네. 이제 어려운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고 이준석 의원도 대선 후보가 된 건 동탄에 그 어려운 지역구에 뛰어들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일약 유망주에서 대선 후보까지 치고 올라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안전이 보장된 길만 가겠다. 양지만 가겠다. 꽃가마만 타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되기는 힘들고요. 이건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누가 나오냐 마냐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정치 지도자나 중량급 정치인들도 헌신이라는 키워드에 부합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개표조사,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끝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그 모습, 거기에 혼자 당원들이 지켰죠. 네, 좀 박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헌신도 다른 정치인들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보궐선거 험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대로 나오는 거는 아무리 지방선거 전망이 아무래도 누리러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당에서 제왕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당대표 해보면. 예.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자리로 누가 먼저 가느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친 보수층 국민들이 그걸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지난번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다가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또 나오고 개항을 해 출마하고 뭐 이런 거를 다들 이제 비판을 하셨던 기억이 좀 나서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조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상황이 다르니까요. 예.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여건과 지금 국민의힘 여건은 다른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치러지는 전당대회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완전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폭삭 망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내지는 다른 후보라도 누구라도 아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깃발을 들고 내가 당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찐 정치인이고 반한 내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견이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대표일 때 개항을 나간 건 네. 국민의힘 정치인이 강남갑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죠. 근데 국민의힘 정치인이 개항을 나가는 거는 수도권 다른 좀 어려운 지역구 나가는 거는 헌신이고 도전이니까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뭐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략이 좀 궁금한데 이거 뭐 보이콧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들어가서 표결에는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보이콧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윤석열 정부의 총리 지명자가 김민석 지명자처럼 해당되지 않는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수억 원가량의 돈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이런 태도로 나왔다면 민주당이 과연 표결해줬을까 통과했을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도 이 표결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로 민주당이 총리뿐만이 아니라 장관 지명자 막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권력이라는 게 절대 영원할 수 없고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네. 나중에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무리한 인사 억지로 밀어붙였던 게 전부 다 청구서가 되어서 영수증 날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이 이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나 장관 지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여론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론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막 지난주 내내 배추 흔들라고 했더니 겨우 그냥 배추 포기 막 쌓아놨어. 쌓아놓고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예. 또 기사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청문회 때 제때 들고 가서 김민석 후보자 앞에서 흔들었으면 효과가 더 컸을 거잖아요. 그런 치열한 고민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의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콧보다는 들어가서 반대표를 제가 행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왜 보이콧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표로도 우린 막을 수 없는 힘없는 야당임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들어서. 막 이게 인사 표결이라서 실명 표결이 아니고 익명 표결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7표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107표가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했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줘야 되는 한편,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몇 명의 반대표가 나오는 것도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표결 그냥 보이콧하겠다라는 건 전 무책임해 보이고, 표결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은 들어가서 반대 토론마저 보이콧하겠다,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반대 토론하고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반대 토론하고 표결 안 한다? 그것도 그때 이상합니다. 그 이후 퇴장. 내가 반대 토론 열심히 명징하게 용기 있게 했는데 난 표결은 안 할래요, 보이콧할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떠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반대 토론을 했으면 내가 왜 반대했는지 표결까지 이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야당인 거죠. 아, 근데 그걸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하고 그냥 우리는 없는 야당처럼 하겠다라는 게 좀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장 최고의 말씀 일리 있는데, 저는 뭐 배추를 가져와서 하는 시각적 효과도 좋지만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더 파급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 모르는 거, 예산안 모르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자금 논란, 배추 투자 논란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진짜 김민석 지명자와 민주당이 잘 못하는 정책적인 어떤 지적 문제점들을 잘 밝혀내면 그게 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 좀 덧붙이고 싶네요. 저도 예. 토론하다 보니까 말씀 들으니 두 분 의견대로 그럼 표결해서 소수 야당의 서러움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예. 생각의 변화가 또 들기는 하네요. 아, 왜냐면 어차피 나가면은 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정 한편으로는 발목 잡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무리한 인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라는 명분도 음, 있을 텐데 뭐 이기인 최고나 우리 노은재 앵커 말 들어보니까 가서 표결해서 적나라하게 야당이 힘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반대 의사를 일정 부분 대변한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게 오늘 의총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겠죠. 오전 의총에서. 네.